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대 의료원과 네이버 건강판이 이번에 만나서 랜선 건강상담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7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아니면 좀 질문하고 싶으셨던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대답도 해드리고 또 좋은 지식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강학 안면외과의 최병준 교수님과 교정과의 안효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떨리시나요? 네. 지금부터 이제 좀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 교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가지런한 치아나 좀 환하게 웃는 미소를 보면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비뚤어진 좀 치아나 아니면 턱 구조를 바로잡아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얼굴을 만들기 위한 이 구강학과 그다음에 양악수술, 교정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양악수술은 네. 저희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해오고 있는 수식인데요. 네.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더욱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그런 수술을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번에 새로운 클리닉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 클리닉 이름은 네. 디지털 양악수술 교정 클리닉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양악수술 하는 곳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겠냐면 첫 번째는 저희와 구강암면외과의 협진이 수술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치료기간 2년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특히 첫 번째 진단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실전 교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밀 진단의 부분인데요. 네. 보통의 저희가 이제 양악수술 검사를 하게 되면 폰을 뜨고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저희의 이 디지털 정밀 진단에는 환자의 구강악계의 동적인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질, 환자의 교합력, 네. 환자의 근기능, 환자의 운동 횟수 등이 적절하게 다 이제 처음 진단에 조화롭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디지털 스캔과 구강 내 스캔과 CT 스캔을 통해서 저희가 3차원적인 개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정교합은 저희가 양악수술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양악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혹시 수술 없이 이거 교정만으로 안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악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처음에 이제 어떠한 이제 교합적인 부분, 치아가 삐뚤빼뚤한 부분, 씹기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부정교합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보실 수 있어요. 단순히 치아가 크기가 좀 안 맞거나 형태가 좀 이상하거나 수가 부족하거나 많아서 생기는 부정교합이 있으실 수도 있고 네. 또는 치아의 위치가 이런 부분에선 크기, 형태, 수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치아의 위치가 이제 적절한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 또 있을 수 있고 또는 위턱, 아래턱 뼈는 괜찮지만 위치열, 아래치열의 관계의 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가 교정치료만으로 좋은 교합을 달성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치아가 담겨있는 뼈, 기저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교정치료로 움직일 수 없는 그 기저골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네.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시면 저희가 뼈에 치아가 담겨 있는데요. 네. 치아의 뿌리 부분까지 해당하는 요 비에 해당하는 잇몸뼈까지는 교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움직이면 그 해당하는 부위의 뼈도 저희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교수님 혹시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네, 조금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잘 들리나요? 벌써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까지 듣고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봐주시면 네.
이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치아의 뿌리와 무관한 부분으로 네. 이 부분은 교정을 해도 변하지 않는 환자의 고유한 위턱 아래턱에 해당하는 부분이세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발육이 너무 적거나 무턱이거나 발육이 너무 크거나 네. 주걱턱이거나 네. 또는 좌우의 양이 달라서 비대칭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이 치아 이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제 돌출입을 가지고 계실 때는 양악 수술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교정과 이 양악은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초에 저희 조카가 또 이제 아래턱이 위턱보다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정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만 6세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래턱이 위턱보다 큰 경우 이 경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 네. 네, 위턱이 정말 안 자라서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과잉으로 보이는 건지 네. 아니면 위턱은 적절한 사이즈인데 아래턱이 진성으로 이제 과잉으로 발육된 건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위턱이 못 자라서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네. 위턱을 당기는 치료는 지금 당장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오. 위턱은 정상인데 아래턱이 과잉으로 자란 경우에는 네. 아래턱을 누르는 치료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 그래서 그거는 전문의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마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저골의 관계가 아래턱이 작거나 이제 아래턱이 큰 거를 크게 무턱, 주걱턱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걱턱인 경우는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방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 아래턱이 크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아래턱 크기는 괜찮은데 네. 위턱이 못 자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게 이 두 번째 경우이고요. 위턱 성장은 적절한데 네. 아래턱이 훅 자라면서 이제 주걱턱 경향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위턱과 아래턱이 복합돼서 위턱은 못 자라고 아래턱이 많이 자라면서 그 양상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 경우에 따라 타겟이 되는 경조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것은 무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네. 이제 위턱이 과잉이라서 아래턱이 살짝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위턱은 정상인데 이제 아래턱이 작아서 무턱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복합되면서 위턱은 많이 자라고 아래턱은 덜 자라면서 네. 그 현상이 이제 극대화되어 보이실 수도 있고 위턱이 못 자라는데 아래턱은 더 못 자라면서 위턱 아래턱이 둘 다 후퇴지만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더 못 자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질문 남겨주신 분도 들어와 주셨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막 남겨주시는데, 소리 지금 이제 괜찮게 잘 들리시죠? 저희가 사실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기프티콘을 또 실시간으로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이 궁금한 거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똥찬이 님이 주걱턱 유전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턱이 큰 유전은 다 크고 수술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주걱턱이 무턱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이제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이제 다인성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대신 유전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걱턱으로 오실 때 제일 먼저 하는 문진이 가족력입니다. 아, 유전이 큰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네, 지금 또 안희원 교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근데 우리 아까 최병준 교수님도 딱 처음 채팅창에 최병준 교수님 너무 멋있었다고 이렇게 바로 올라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양악 수술로 결정이 되었을 때 네.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후에 요즘은 성수술이라고 해서 수술 먼저 하고 이제 교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이제 치아를 먼저 수술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끔 교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준비를 마치면 구강암외과 교수님께서 이제 수술을 진행해 주시고 네. 그 수술 후에 저희가 또 이어받아 수술 후 교정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전체 기간은 한 2년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2년 정도의 시간이 우선 필요하군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2급 부정교합인데 교정 전문병원에 간이 견적이 700만 원대이고 일반 치과하고 뚝 끊겼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이 끊겨서 저도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2급 부정교합은 그러면은 어떤 증상인 건가요?
2급 부정교합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무턱에 준하는 부정교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댓글이 왔는데 일반 치과는 50만 원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정보가 좀 많아서 헷갈리시나 봐요. 네,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정치료가 이제 비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병원 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나이대에서 하는 교정을 보통 1차 교정이라고 하고 네. 1차 교정에서는 필요한 성장 조절 또는 이제 맹출하는 치아 공간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네. 나중에 성장이 완료되고 났을 때 2차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교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네. 조금 더 저렴하게 그 부분만 이제 커버되는 비용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고 네. 이제 추후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면 더 비용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입천장을 확장하는 교정으로 두개골을 벌려서 체형 교정까지 해준다는 치아 교정은 이론상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이제 워낙 다양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합이라는 게 윗니 아랫니가 물리는 경우인데 네. 좀 전에 안효영 교수님이 설명하신 경우처럼 위턱이 작은 분들은 반대로 너무 좁아서 물리는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 주장은 이제 교합을 좋게 하면 지금 저 환자분 질문해 주신 것처럼 위턱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폭을 넓혀서 윗니 아랫니 물리는 걸 좋게 해주면 밸런스가 잘 맞게 되니까 네. 정신적인 건강도 다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그게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립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얘기한 것들은 저렇게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만병통치 개념처럼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말을 너무 맹신하시는 건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의 균형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40대 여성인데요. 치아 교정 중인데 볼이 툭 꺼졌는데 혹시 피부 문제인지 아니면 턱관절 문제일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이제 사람마다 다 미의 기준이 틀리니까 네. 어떤 사람은 볼이 너무 빵빵해서 부러운 소리 하고 그렇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지방층이 조금씩 빠지게 돼요. 특히 이제 볼에 있는 지방층이 빠지게 돼서 이제 볼이 쏙 꺼져 보이고 이제 우리 흔한 말로 해골처럼 보인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것만 보면 이제 어느 상황에 맞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그런 지방층이 빠져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전문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교정을 했었는데 그때 볼살이 그때 확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건 교정을 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그때 당시엔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성장기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젖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되게 이제 관심 많으신 부분이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이 되게 빨리 올라오는데 부정교합이 턱관절 장애 유발 원인이 될까요? 라고 리라님이 여쭤보셨습니다. 이제 부정교합이 턱관절 장애를 이제 일으키는 거는 되게 제한된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교합이 있어도 대부분은 그 안에서 턱관절과 교합이 잘 이제 보상하기 때문에 부정교합 자체가 턱관절을 유발하는 거는 정립되어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특정 부정교합, 예를 들어서 이제 맨 뒤에 어금니가 하나씩만 닿고 있거나 또는 기능할 때 이제 턱관절의 변이를 많이 유발하고 있는 부정교합은 어떤 일부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교정 쪽 관련해서 많이 물어봐 주고 계세요. 언제 치료하는 게 저도 당황했네요. 부정교합을 언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또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적절한 시기나 이런 평균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처럼 무턱인지 주걱턱인지에 따라서는 치료 시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만 6세에서 7세
그 시기에 이제 앞니를 연구치로 교환하는 시기인데요. 네. 그때 한번 검진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고 이거를 교정으로만 갈지, 치아 교정으로만 갈지, 네. 성장 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중요한 시기이고요. 이때를 놓치면 또 네. 이제 특정 치료는 조금 딜레이가 돼서 나중에 좋은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막 안녕하세요. 네, 뭐 뚜레수아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빠꼴라님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 이제 아무래도 하시면서 좀 눈에 띄는 질문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질문은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마 채팅창을 보면서 뭐 부정교합도 많이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제 뭐 틀니처럼 7세부터 3급 부정교합이라 틀니같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착용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할수록 교정이 빨리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좀 교수님이 보면서 이거는 정말 답을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으셨는지 근데 빨리 지나가서 아마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사춘기 지나면서 교정을 멈췄는데 괜찮은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질문이 저도 이렇게 살짝 끊겨서 네, 보통 이제 1차 네. 교정 치료를 하시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시고 또 이제 성장이 피크가 되는 사춘기 네. 때는 어떤 성장 조절 치료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들어오면서 성장 조절에 대한 치료를 멈추지만 네. 그 기간 동안 다시 혹시 재발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런 네. 거 우려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그쵸. 일단 사춘기가 지나면 네. 저희가 추가적인 성장 조절을 하지는 않고요. 성장 조절 적기는 이제 부정교합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사춘기를 거의 포함하는 시기까지 저희가 보통 하고 그 이후는 자연적인 성장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사춘기 이후에 지금 관찰 중이시면 네.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내원하셔가지고 성장하는 거에 대한 패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교정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지장치도 있고 계속 이제 그 치아 안쪽에 붙이고 있는 장치도 있는데 뭐 잘 안 하면 다시 뭐 되돌아간다 아니면 이거 뭐 살아온 것만큼의 2배 기간을 꼈다 뺐다 해야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치아는 저희 잇몸 뼈 안에서 치아가 이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거는 교정 끝난 직후 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히 앞니 쪽은 저희가 안쪽으로 아예 붙여서 단단하게 유지를 하고 네. 전체적인 틀은 꼈다 뺐다 유지장치까지 드리면서 이중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안에 붙여놓은 거는 이제 5년 이상 이제 좀 장기적으로 붙여놓으실 필요가 있고 네. 또 예전에 뭐 틈에 있으셨던 분이나 하는 경우는 조금 더 반영구적으로 더 오래 붙이고 계셔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꼈다 뺐다는 한 1, 2년 지나면 주무실 때만 끼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인 궁금함이 좀 해소가 돼서 속이 시원한데요. 부정교합 때문에 음식물을 잘 못 씹어서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비만, 사실 음식물을 잘 못 씹고 그냥 넘기면 아무래도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이게 덩어리채로 들어가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그 질문하신 거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네. 좀 전에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교합은 기본적으로는 잘 안 씹히니까 네. 이제 소화기 계통에서 이제 첫 관문인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네. 적절한 영양 흡수에 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제 영양 과잉이 돼서 비만이 되는 것은 제 생각엔 아마 이제 잘 못 씹게 되면 이제 충분히 씹지 않고 네. 삼키시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저작 작용이 좀 있고 정착하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만 섭취하게 될 텐데 네. 이제 저런 작용, 이제 씹는 작용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포만감을 느끼기 전까지 굉장히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질문하신 것처럼 비만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씹히는 게 좀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정제된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채나 뭐 곡식류 같은 이렇게 많이 씹는 음식들보다는 덜 씹어도 되는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런 음식들은 아무래도 가공 처리가 많이 된 음식들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화되는데 시간도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이 되기도 전에 계속 먹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 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가 정말 저는 좀 고마운 게, 워낙 요즘에 대면으로 사실 이렇게 좀 만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이버와 함께 저희가 함께 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양악 수술은 신경이 다 끊어져서 나이가 들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예, 양악 수술할 때 신경이 끊어지면 안 되죠. 네. 신경이 끊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술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아래 턱뼈 속으로 신경이 주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은 그 신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뼈를 이제 과잉되거나 아니면 부족한 뼈를 자르는 게 아니고 신경을 쪼개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잘리지는 않지만 노출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에 손상이 일부 생길 수가 있고, 네. 아마 사랑니 빼거나 임플란트 하실 때 그런 경험이나 설명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치과에서 이제 마취하면 3-4시간 동안 좀 멍멍,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신경이 상처가 생기고 그게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양악 수술하고 난 이후에 보통은 한 몇 개월,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뭐 6개월 이상까지도 마취했을 때 그 느낌처럼 감각이 둔한, 마치 남의 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신경이 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게 됩니다. 단 그 시간이 조금 길어서 한 몇 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수술이니까 그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이제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 뭐 아이들은 치과 가는 걸 싫어한다. 저도 어렸을 때는 치과 가는 거 정말 싫어했고, 사실 지금도 별로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잘 가지도 못하는데, 또 뭐 이제 안효원 교수님에 대한 날개는 어디 있으시냐 막 이런 훈훈한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은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나온 후에 하는 게 맞나요? 몇 살부터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일 때 네. 말씀 주신 부정교합이 단순히 이제 이해 문제면 이가 삐뚤빼뚤하더라도 일단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네. 전체가 영구치열로 거의 바뀌는 쯤에 하면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교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유치가 빠지는 시기가 보통 11살, 12살에 이제 마지막 제2 유구치라고 하는 치아가 빠질 때 교정을 시작하시면 전체 영구치열에 해당하는 교정을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이제 치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 뼈의 성장 부분이나 아니면 네. 치아가 아예 나올 수 없는 맹주 공간의 부족을 갖고 있으시면 그런 경우는 조기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아까 저는 이제 질문창을 보니까 네.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네. 3, 40대 이후 또는 그 이상일 때 나이가 들어도 교정 치료 하실 수 있냐는 질문이 몇 개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정 치료를 하는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교정은 다 10대, 20대 때 하는 거지 이랬는데 네. 요즘은 60대, 70대도 교정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교정하는 장치도 많이 발전했고 네, 네. 교정력을 가하는 힘의 크기도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고 메카닉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잇몸뼈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큰 문제 없이 어르신 분들도 교정 치료를 잘 받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해야지만 효과를 본다라는 그런 좀 카더라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나이가 들면 오히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잘 씹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부정교합이 사랑니 2개를 발치하는 수술을 하고도 부정교합 정도가 심해요 라고 또 하셨네요. 교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교정했을 때 처음에 제가 교정을 2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교정했을 때는 발치를 안 하고 교정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이 없다고 다시 발치를 위아래를 4개를 하고 교정을 해서 쫙 밀었는데, 저는 이제 발치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뭐 사실 기준도 좀 잘 모르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발치를 해야 되고 뭐 나이가 안 들면 뭐 발치를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보통 교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좀 그거를 많이 보게 되나요?
발치 비발치의 유무는 네. 결정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뼈의 공간 대비 치아의 사이즈의 관계를 보고 네. 너무 이제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입술 모습이 예쁘고 편안한데 이가 삐뚤빼뚤해도 그걸 가지런히 하는데 저희가 공간이 필요한 거고 네. 이는 굉장히 가지런한데 전체적으로 돌출이 되면서 입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할 때는 환자의 옆모습, 측모, 입술 다물기 편하신지 이런 부분과 실제 치아를 배열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성장기에서는 아직도 코와 턱 끝의 성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발치 여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치아가 사실 그 인상에서 주는 역할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가지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옆모습이라든지 뭐 웃었을 때 모습이나 전반적인 걸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사전 질문하신 분 질문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경희대 치과병원에서 하악수를 최근에 이제 받았는데, 핀 제거를 안 하면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핀 제거를 안 하면 임플란트 못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이제 수술할 때 그 골드를 하악골이나 상악골을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네. 그 위치에서 유지하려고 이제 금속 핀이랑 금속 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 골편들이 서로 유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고정했을 때 썼던 핀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해도 되고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저 핀 재질은 이제 임플란트에 쓰이는 것과 같은 재질이라서 네. 몸 안에 남아있어도 어떤 특별한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근데 제거하시는 분 대부분들 이유는 이제 다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핀이 매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제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제거하지 않아도 크게 안 좋은 점은 없습니다. 단 아까 저 재료가 임플란트랑 같은 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간혹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 핀 위로도 막 뼈가 자라서 덮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거하실 생각이 있다면 수술 후 한 2년 이내에 제거하십니까? 6개월 이후 2년 이내에 제거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꼭 제거하시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제거 시기도 있고 이제 뭐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좋지만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답변이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수술받은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 러브님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수술했던 자국에 침이 고여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수술 받은 지 꽤 시간이 이게 얼만큼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수술했던 자리 이후에 다 입안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네. 밖에서는 뭐 전혀 흉터 같은 게 안 보이지만 네. 그 구강 내 연조직상 특히 치은상에는 이제 흉터가 남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간혹 그 흉터가 좀 더 진하게 남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물 때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감염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잘 관리가 안 됐다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흉터가 깊게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부위에 아무래도 음식물 같은 게 좀 저류될 수 있는데 그때 생겼던 습관이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수술할 때 네. 뭐 합병증으로 오게 되는 뭐 감각 이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신경이 아니고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능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 수술한 직후에 생겼던 그런 불편감들 때문에 그런 거를 제거하려고 생겼던 습관이 네. 지속적으로 남아서 아마 지금 저렇게 하는 습관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확한 거는 뭐 수술하셨던데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시고 네. 특별한 문제점이 아니라면 다시 생겼던 습관을 없애는 노력을 좀 하신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교수님들께서 준비해주신 PPT가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많다 보니까 질문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 저도 사실 질문하고 싶으면 막 요구가 뿜뿜뿜뿜 하는데 소구치 상악 1개 발치하고 하악 2개 발치 계획인데 이렇게 홀수 발치에도 부작용이 없을까요? 덧니 교정인데 돌출입은 아니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덧니 교정이라고 하면 덧니가 이제 송곳니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뺨 쪽이나 위쪽으로 이제 비뚤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치아를 원래 위치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대칭적인 발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상하기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이렇게 발치를 짝수기로 하실 때가 많을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치아의 공간이 필요한 양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거나 또는 정중선에 대한 고려를 하셨을 때 이미 정중선이 정확하게 맞는데 한쪽만 덧니인 경우 이럴 때는 비전형적으로 저렇게 편측해서만 발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쪽만 발치를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치료는 아닐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잘 때 이제 그 좀 이를 좀 앙 다물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좀 자면서 컨트롤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잠이 들기 전까지야 제가 신경 쓸 수 있지만 네. 잠이 든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갈이가 심하거나 사회자분처럼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그게 이제 턱관절이나 다른 치아 조직에도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끼고 주무시게 되면 뭐 치아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턱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좀 분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실은 그 장치를 낀다고 이를 꽉 무는 습관, 이갈이 습관이 해소되는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장치를 쓰면 그런 보호 작용은 있지만 이를 꽉 무는 그 자체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군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한번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턱에 디스크가 빠져 있어서 자꾸 아프거든요. 소리도 자주 나요. 턱에 이제 정자세, 옳은 그런 위치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턱관절엔 중간에 물렁뼈가 하나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밥 먹을 때 하루에 턱을 셀 수 없이 수만 번 이상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근데 사람마다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일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분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아무래도 더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 물렁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위치가 변하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습관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은 경우에 운동하다가 부딪혔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때 그 부위를 부딪혔다거나 한 경우에도 이런 디스크 위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아니면 식사할 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만 하는 경우도 하고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치 치료를 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동반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아가 작을 경우에 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교정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기본이 되는 치아뼈, 악궁에 비해서 개별 치아 사이즈가 작으면 저희가 저렇게 틈의 관찰이 되는데요. 만약에 치아가 정말 왜소한 경우는 그 치아의 사이즈를 평균치에 준해서 이제 수복하시는 게 더 좋은 치료일 수도 있으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균등하게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교정적으로 틈을 메워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아가 이제 좀 작으면 한계가 또 있어서 이렇게 메우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으로 질문 주신 분인데요. 부정교합 교정 10여 년 전에 치아 교정을 하던 중에 위쪽 앞니 2개 뿌리가 약화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교정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중단을 하셨는데, 이제 위쪽 앞니, 이제 송곳니와 이 어금니 사이 양쪽 모두 이제 약간의 틈이 있대요. 이런 상태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메꾸거나 아니면 교정을 다시 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앞니 뿌리가 짧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좀 속상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미리 예측되는 부분이 아니고 네. 환자마다 그 잇몸뼈에서 특히 앞니 쪽에서는 뿌리 흡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는 앞니를 이만큼 끌어들여가지고 네. 돌출입을 고쳐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만큼 들어가기 전에 앞니가 많은 이제 흡수가 있을 경우는 앞니에 부가적으로 더 힘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틈이 남아있게 된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어금니를 앞으로 당겨오는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그냥 남겨두신 상태에서 네. 그 공간이 적절하다면 그냥 구강세정을 잘 하시면서 유지하시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강세정 하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났던 건데 사실 치실도 있고 치간 칫솔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는데 치간 칫솔을 많이 사용하면 뭐 틈 사이가 뭐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원인이 되나요? 이게 아마 사회자분처럼 이렇게 젊으신 분들보다는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음식물이 더 많이 끼게 네. 되고 그 즈음에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누구나 이제 노화의 일환으로 잇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쯤에 치간 칫솔을 썼는데 잇몸도 내려가게 되니까 네. 치간 칫솔 써서 잇몸이 더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게 돼요. 네. 근데 치간 칫솔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이제 치태,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그게 결국 치석으로 굳고 그러면 그 주위에는 더 세균들이 잘 달라붙어서 잇몸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치간 칫솔을 쓰게 되면 그 부위에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상처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아니면 잘 사이즈가 안 맞는 걸 쓰면. 네. 하지만 그렇게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더 잇몸이 빨리 내려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데 단 들어가지 않는 구멍은 작은데 굳이 일부러 그런 부위까지 다 치간 칫솔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위라면 다 그 사이즈에 맞는 치간 칫솔을 적절히 쓰시면 더 오랫동안 잇몸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오늘 최병준 교수님 덕분에 양악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셨어요. 사전 질문 주신 분인데요. 주걱턱 증상이 있어서 어렸을 때 한 차례 교정을 받았지만 9살 때 진행해서 주걱턱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교정을 이제 하려면 늦어도 6살, 그러니까 6세 때 완료했었어야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30대인데 교정이 이제 좀 두려우셔서 조금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교정이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됐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지금 한 9세 때까지 교정 치료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주걱턱에 대한 부분의 증상의 개선이 있어도 지금 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춘기 때 다시 역전되는 경우가 주걱턱인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치료를 6세 때 완료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6세 전후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최대한 저희가 악골 관계를 개선해 놓고 사춘기가 잘 넘어가기를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성장이 완료되면 저희가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장이 다행히 심하게 이제 발현이 안 될 경우는 그 상태에서 조금 비뚤어진 부분을 저희가 교정으로만 맞춰드릴 수 있고 혹여나 성장이 확 일어난 경우는 양악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이제 한 개씩 한두 개 정도만 좀만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사실 치과가 너무나 가기 쉬운 병원은 좀 아니잖아요. 뭐 나만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이제 얘기했을 때 치과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갈 수 있게 하는 뭐 팁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치과에서 동료들이나 한테 스케일링 받을 때 그 치과 의자에 누우면 저도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무서워서 그거를 1년에 한 번 할 거를 2년 있다가 하고 3년 있다가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아플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게 단순히 그렇게만 해서 아프고 말면 다행이지만 치료해야 될 거를 시기를 놓쳐서 치료 못하고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발치를 하면 발치한 이후에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 시간, 돈, 노력 여러 가지들이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니면 조금 불편하실 때 바로 가까운 치과, 원래 다니시던 치과에 찾아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무섭지만 네. 더 큰 무서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불편할 때 가야 더 큰 불편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질문 딱 하나만 더 받을게요. 선생님도 치과 치료 무서워하시는군요. 위로가 된다고 하셨네요. 저도 치과 예전에 이제 받을 때 마취 주사가 오면 덜덜덜덜 막 떨었었거든요. 아, 저거 정말 아픈데 막 선생님 제발 안 아프게 놔두시면 안 되냐고 툭 놓으면 이러면서 아직도 그 추억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불편을 먼저. 무턱은 교정하면 좀 나아지나요? 그리고 토끼처럼 앞니 2개가 큰데 이건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무턱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성장 조절 치료 중에 아래턱의 성장을 조금 더 촉진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 시기는 아까 주걱턱과는 다르게 사춘기 최대 성장기를 포함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무턱이신 경우는 한번 와서 성장 평가를 같이 하면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아래턱 성장 촉진 장치를 한번 끼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너무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궁금해하신 걸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이 중에 저희가 2분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선 사전에 질문 주셨던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기프티콘을 드리고, 이 네이버 폼이 지금 이제 대화창에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뭐 아이디나 이제 전화번호, 이제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문자나 뭐 이제 연락처로 기프티콘을 싹 보내드립니다.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에 한해서 좀 선정을 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좀 선정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게 지금 좀 고민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다음 방송 시작했을 때 선정되신 분들은 아마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때 발표를 좀 해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이제 발표가 바로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 부분은 다음 이제 시간대 저희가 올려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뭐 이런 건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으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양악수술 받을까 말까 너무 무서운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네.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효은 교수님 그리고 저처럼 교정과 의사랑 구강외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을 잘 진단하고 네. 환자분들한테 맞게 잘 교정하고 잘 악교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교합이 달라요. 씹는 게 달라져서 또 안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한 차원 더 레벨업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상태를 한번 진단 받아보세요. 네.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양악수술이었는데 상당히 다양한 범위의 교정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양악수술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수식이고 너무 겁을 먹지 않으시고 오셔서,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협업이 잘 되는 병원으로 오셔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결정하시면 후회 없이 치료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 20분 정도 후에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그 시간도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서 기프티콘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